네, 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비트의 트래블 정책이 나오면 제가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트래블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 안내가 업비트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의 그 입출금 정책 어떻게 될 것이냐,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뺄 수 있느냐, 아니면 역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업비트로 보낼 수 있느냐, 혹은 개인 지갑, 레저, 디센트, 메타마스크 같은 그런 지갑에서 업비트로 입출금이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트래블을 시행한다 라고 해서 공지가 나왔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직도 뭔가 정해진 게 부족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업비트는 FATF 권고안에 따라 개인 지갑을 통해 업비트 회원의 개인 지갑과의 입금 및 출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원을 할 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원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이트리스팅 방식을 통해서 허가를 한다는 거죠. 그 업비트에다가 내 개인 지갑 어드레스, 주소를 등록을 해놓고, 그죠? 그 등록된 지갑과의 입출금만 허가한다라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개인 지갑의 경우 메타마스크 지갑, 이더리움 지갑이죠. 이더리움 지갑의 등록을 선제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개인 지갑 입출금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정에 있으나 아직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더리움 계열 지갑만 먼저 선제적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개인 지갑이 등록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개인 지갑 업비트 입출금. 자, 1번 개인 지갑 된다 안 된다?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25일날. 자, 25일 기준입니다. 3월 25일 기준. 네. 개인 지갑은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향후 되더라도 이더 지갑 먼저. 이 말입니다. 자, 개인 지갑은 그렇고요. 자, 볼게요. 이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 입출금 건의 경우 아래 안내드리는 입출금 방식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입출금 시점의 100만원의 기준은 입금 시 업비트 주소, 업비트의 그 시세로 따지는 겁니다. 출금도 마찬가지로 업비트 시세 원화 환산가 기준으로 100만원을 따져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출금할 때는 기존과 똑같이 쓰는 겁니다. 100만원이 초과되는 것만 이 정해진 이 룰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내려가 볼까요? 입출금 가능. 자,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고요. 밑에는 입금 가능, 그러니까 출금이 안 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데를 보면 우리나라 보면 텐앤텐, 프라뱅, 캐셔레스트, 비블록, 플레타 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타일랜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동 예정으로 바이낸스하고 비트맥스, OKX, 크립토닷컴, FTX 이런 거래소들이 향후에 연동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향후에 연동 예정이다라는 거는 지금 3월 25일 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2번 입출금 가능 국내 거래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바스프 되어 있는 이 거래소들입니다. 네, 이렇게 텐 이렇게 카피가 안 되네요. 네, 저기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뭐가 있어요? 입금 가능. 자, 입출금 가능. 해외 거래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내용만 보면 입출금 가능 없다. 자, 이거는 그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출금 관련해서 1번, 2번 그리고 입금 관련된 것만 보죠. 입금 이제 출금은 안 되고 입금만 되는 거래소를 정리해 보자. 자, 이겁니다. 1번 입금 가능 국내 거래소가 있을 거고요. 입금 가능 해외 거래소가 있을 겁니다. 자, 입금 가능한 국내 거래소 한번 볼까요? 바스프 신고 수리 완료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목록에 있다. 여기든 입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다른 타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입금이 가능한 거래소 리스트가 여기 엑셀 파일에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코빗, 코인원, 빗선,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 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래타 익스체인지, 한비코, 비블록, 비트레이트, 오케이비트, 피크몬, 프라뱅, 코인앤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코다, 케이닥, 헥슬런트, 마이키핀 월렛, 하이퍼리즘, 오아시스 거래소, 와우팍스, 카르도, 델리오 등이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는 입금이 된다. 입금 33개 국내 거래소 입금 가능.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는 볼까요? 위험평가 통가 해외 거래소들이 나옵니다. 어디가 있어요? 입금 거래소. 입금 거래소 어디 있어요? 입금 해외 가는 거래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이낸스. 뭐 대표적인 것만 적어 볼게요. 비트렉스. 그 다음에 게이트아이오, 그 다음에 크라켄, 또 어딨나요? 비트맥스, FTX, OK코인 여기 쭉 나옵니다.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거래소는 전부 다 입금은 된다. 입금은 된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출금이 안 된다. 출금이 안 돼요. 입금만 되는 겁니다. 자,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야, 이제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방법이 없다.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3월 25일 이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금이든 출금이든. 자, 볼게요. 입금. 해외 거래소든 국내 거래소든 입금할 때, 그러니까 해외에서 업비트로 입금할 때에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입금 반영을 위해 입금 시도 거래소의 본인 계정 여부, 출금 이력 증빙을 동일 소유주의 계정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해당 소명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입금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겁니다.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이걸로 1비트를 보내려고 합니다. 1비트를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이 바이낸스는 내 계정이야. 바이낸스는 내 계정이야. 이 증빙.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예전에 빗썸에서 이 개인 지갑 어드레스가 나와 있는 그 바이낸스 화면하고 내 신분증 지갑하고 같이 찍어가지고 이게 내 계정임을 증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증빙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1비트를 내가 바이낸스에서 출금하기를 눌러가지고 1비트를 이미 보냈잖아요. 바이낸스에서는 이미 코인이 빠져나갔어요. 업비트가 이거를 차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업비트 지갑으로 들어놓았는데 업비트에서 내 지갑, 내 거래 내역 있잖아요. 투자 내역에 내 코인 리스트에 그게 바로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비트에서 승인을 해줘야 이거를 반영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빙 지금 바이낸스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보낸 그 바이낸스 지갑이 네 지갑이냐?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소명을 해야 된다. 네. 바이낸스 내 계정이야 증명하고 이 지갑 업비트로 보내준 그 지갑이 바이낸스 네 지갑이랑 동일한 거야 나를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할 거냐? 바로 이겁니다. 바이낸스에 나와 있는 나의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신분증을 함께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이 바이낸스 계정이 내 계정이라는 게 증빙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그 바이낸스 지갑 주소와 나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증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예상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입금 반영을 위해 입금 시도 거래소의 본인 계정 여부와 출금 이력 증빙을 동일 소유주의 계정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소명하냐? 소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소명해야 돼? 라는 그 소명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다.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는 충분히 입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출금이 사실상 지금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된다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없어서 지금 당장은 해외 거래소 출금이 언제 되겠다라고 나오는 것도 일정에 관련된 것도 없기 때문에 출금이 네, 그래서 뭐 미리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빼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해외 거래소에다가 빼놓거나 내 개인 지갑에다가 빼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 그거를 빼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출금 절차가 더 까다롭고 출금 절차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3월 25일 이후에 도대체 언제 출금을 개시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도요. 빗썸은 업비트보다 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트래블러 솔루션을 통해 검증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출금을 지원하는데요. 출금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리스트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느 거래소로 출금과 입금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전무하게 없다. 빗썸은 네,
그래서 아마 빗썸은 아마 업비트볼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비트 눈치를 보면서 업비트가 하는 대로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트래블러 관련된 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출금이 더 어렵다, 출금이 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출금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출금을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금은 아무래도 더 자유롭다. 네, 오늘 20분이 넘어갔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